네, 오늘은요, 그 수사를 할 때 과학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범인을 잡고 사건을 해결하는가, 그런 데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CSI를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입니다. 그 크라임 씬이니까 범죄 현장의 인베스티게이션, 수사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사건이라는 건 발생하면 한 1시간 이내에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기 연속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현장에 가서 증거물을 채취해갖고 자기가 실험도 하고 자기가 수사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몇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범죄 현장에 가서 무슨 증거물을 채취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편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인일 거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만 맞는 걸 갖고 있고 나머지는 버릴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TV 같은 데서 큰 사건 났을 때 보면은 TV에서 가서 과학 수사라고 그러고 조끼 입고 나가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경찰이세요. 경찰 중에서 현장에 증거물을 채취하러 가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증거물 채취해서 그거를 국과수에 보내요. 그럼 국과수에 있는 분들이 실험을 하시고 실험한 결과를 그 채취하신 그분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경찰 보면 형사과라서 수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그걸 보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갖고 수사를 해서 범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커다란 축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을 굉장히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연속극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겠죠. 일단은 주인공들이 3배로 늘어야 되고 그럼 시청자들이 막 혼동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고요. 지금부터 몇 건의 사건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국가수 역사라든가 우리나라 과학수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드리는데 이 두 사람이 프랑스 분이고요. 아들 둘하고 프랑스 지금 우리나라 방배동에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설해마을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살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프랑스로 휴가를 갔어요. 가족이 몽땅. 근데 이 남자분이 여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혼자 귀국을 했어요. 혼자 귀국을 해서 자기가 잠깐 집에 있는 도중에 집에 뭐가 배달이 오느냐면 냉동된 고등어가 배달이 와요. 그래서 냉동된 고등어가 오니까 가족들도 없으니까 냉동고에 넣어야 되겠다고 냉동고를 열어봐요. 열어보는데 냉동고 속에 이상한 까만색 비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닐이 뭔가 그 비닐을 열어봐요. 비닐을 열어봤더니 비닐 속에서 애기 시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시 냉동고를 봐요. 근데 냉동고에 똑같은 크기의 비닐이 또 있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열어봤더니 거기에서도 아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둘이 발견이 됐어요. 둘이 발견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친구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아기가 둘이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아기 둘을 보니까 아기 둘이 이제 궁금한 점이 참 많죠. 얘네가 누군지 궁금하죠. 그다음에 뭐 왜 여기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하지만 경찰에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게 그런 게 궁금한 거. 아주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니까 얘네가 살아서 태어났냐 죽어서 태어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살아서 태어났다 그러면 누군가가 얘를 살해를 한 게 되잖아요. 살인 사건이 되는 거죠. 죽어서 태어났다는 그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궁금한 점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국가수에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들을 둘을 받아봤더니 아기들 둘이 크기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제 또 궁금했던 점 하나가 혹시 쌍둥이인가 아닌가. 근데 보니까 쌍둥이는 아닌 거예요. 애들이 크기가 다르고 이런 걸로 봐서. 그래서 쌍둥이는 아니다. 그럼 얘네들이 죽어서 태어났느냐 살아서 태어났느냐는 건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막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울으니까 공기를 들어 마시죠. 그래서 폐 속에 공기가 있으면은 살아서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부검을 해서 보니까 애기 둘 다 폐 속에 공기가 있어요. 그럼 살아서 태어난 애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누군가가 살인 사건이 이제 되는 거였죠. 그런 과정인데 이분이 본인은 이제 가족이 다 프랑스에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기 전에 유전자를 남겨놓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즘에 유전자 굉장히 간단하게 채취해요. 유전자 그냥
우리 세포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세포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뭐 머리카락 사실은 뽑아도 거리게 묻어 있는 것도 되는데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약간 사람들이 따갑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잘 안 하고요.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면봉 같은 걸 갖고 입 속에 있는 세포를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천장 같은 데 묻어 있는 그 세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채취해 놓고 갔어요. 그래서 이 여기 남겨놓은 유전자 갖고 유전자 검사하고 그다음에 아기 둘한테 조직을 떼서 유전자 검사를 딱 해서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아기 둘의 아버지가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엄마는 누구냐? 엄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 이제 집에서 뭐 칫솔도 있었고 머리카락에 묻어 있는 빗도 있었고 그런 걸 갖고 왔고 쭉 실험을 해서 봤는데 칫솔에서부터 남성 유전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집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그 남성 유전자하고 아기들하고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엄마가 이 사람이 형제지간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엄마가는 이 사람이다라는 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그때 이분들이 우리가 그걸 발표를 하자마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에요.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실험하고 빨리 수사를 했다. 이게 너무 빨리 해서 자기는 믿을 수 없다. 둘째 또 뭐 칫솔 같은 거 실험했다는 거 믿을 수 없다. 셋째 이 여성이 임신한 걸 본 사람이 별로 없댄다. 근데 어떻게 믿겠느냐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는 억울했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프랑스 정부에서 봐서는 어떤 게 이제 되느냐면 자기네 국민이 남의 나라 가서 살인 사건과 관련됐던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기들 조직을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직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프랑스 대사관의 영사가 보는 앞에서 조직을 띄어서 외교 행랑에 넣어서 프랑스로 보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3개 기관에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개 기관에서 실험했는데 그 결과 일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여성분이 자백을 한 거예요. 내가 걔네들을 그렇게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임신 거부증 같은 그런 병 같은 게 있어서 본인이 임신했다는 걸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게 하려면 그게 살해를 했다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나라 이 과학수사 기술이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프랑스에서. 근데 나중에 이분이 자백을 하고 이게 우리랑 일치가 하고 그러니까 그때야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굉장히 오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술을 세계 속에다 알려주고 우리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준 그 사건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있었고요.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죠. 어떤 여대생이 보건소를 가서 이를 보고 길을 건너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까지는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로 봐서는 당연히 차를 타고 없어졌다는 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간 차량이 어떤 차량이 지나갔는가 해서 CCTV에 찍힌 필름을 다 국가수에 보내서 어떤 차량이 지나갔는지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수에서 굉장히 잘하는 팀 중에 하나가 그 CCTV에 있는 그 얼굴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인들이 뭐 CCTV에 갈 때 이쁘게 하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스크 쓰죠, 모자 쓰죠.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 얼굴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번호판 읽는 건 아주 쉬운 거였죠. 그래서 뭐 가는 차량들 종류 또 얼마 지나니까 번호판에 찍혀서 그랑 다 연결을 해서 이제 그 한 100여 종 종류가 그 당시에 거기 지났다고 이제 해서 그런데 경찰분들한테 드리면 또 경찰분들이 잘하는 게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적 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딜 갔었는지 뭐 어쩐지 했는데 강호순 이상해서 그 다음날 강호순 집을 갔더니 강호순이 그 차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차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이건 심증은 100% 같죠. 근데 이제 물증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증이 없어지면 이 형사 재판에서는 얼마나 어려우냐. 범인을 입증을 하려면은 100이어야지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경찰분들이 잘한 거 그 집을 막 다 뒤졌어요. 근데 옛날에 이 사람이 타던 트럭 속에서 옷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옷을 의뢰를 했어. 그래서 국가수에서 쭉 했는데 이 점퍼 속에서 이게 뭐 있을 것 같은데 앞뒤 다 못 찾았는데 이 소매 끝에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찾더니 거기서 혈흔이에요. 핏자국이에요. 그래서 핏자국에서 거기서 유전자를 분리를 했어요. 유전자를 분리를 해갖고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 이제 경기도 지방이죠. 경기도 서남부에서 여성들이 한 6분이 실종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아까 그 여대생처럼 서 있다가 없어지고 서 있다 없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6분의
대해서 유전자 은행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 중에 있는 분하고 하나가 딱 맞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됐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강호순이 자기 범인이 아니다, 증거를 갖고 와라 막 이랬던 때였거든요. 또 그 증거가 있으니까 갖고 와서 얘기를 했더니 다 자백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매 끝에 있는 게 워낙 작은 양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그램, 얼마나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선생님이 그 기자 선생님한테 막 이게 설명을 했는데 막 이해가 안 되니까 그분이 나중에 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이 눈물보다 적을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목이 눈물보다 적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났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난 타이틀이 목이 눈물보다 적은 양의 DNA가 뭐 희대의 살인범을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났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유전자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는요. 혈흔이 떨어져 있어서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그거하고 나하고 일치를 한다. 그럼 나하고 일치할 확률이 10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60억에서 100억 분의 1이에요. 그럼 60억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나세요? 세계 인구죠. 세계 인구 중에 나하고 마주쳤다면 나밖에 범인이 아니겠죠. 다른 분이 범인일 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기술이 점점 발전할 수 있고 또 유전자 기술로 이렇게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세계를 모를 텐데 제가 나쁜 세계를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과학 쪽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과학이 여기에 있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카드를 한다든가 뭐 화투를 하면서 딴 사람 돈을 따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카드나 화투 같은 데 뭐를 칠해놓는 거예요. 화학물질로 뭐를 칠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나만 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나만 보게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칠해놓은 거에다 나만 볼 수 있게 특별한 컨택트 렌즈를 나만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못 보는 거 나만 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나는 뭔지 아니까 딴 사람보다 돈을 훨씬 많이 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기 도박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때 아주 여성들이 또 여기에 이렇게 걸려갖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카드 위에다가 편편한 면에다 화학물질을 입혀놨다 그러면은 빛이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가서 산란되는 정도나 굴절되는 정도가 그 화학물질을 입힌 만큼 다르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론적으로 맞죠. 다를 텐데 그 다른 기술을 자기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화학 쪽의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좀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건 뭐 케미칼인데 이게 될까 뭐 그랬더니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한 3개월 후에 됐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빛이 일정하게 들어가잖아요. 일정하게 들어가니까 빛이 산란되는 정도, 굴절되는 정도가 화학물질이 있는 만큼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앱은 좀 복잡해요. 그 프로그램의 수학식은 무슨 스네일 법칙에 뭐 해서 복잡한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앱으로다가 스마트폰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고 앱 딱 돌리면 30초 이내에 여기에 그 저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 이쪽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다가 그걸 한번 딱 돌리면 저렇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얼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요. 옛날 같으면 이런 기술이 없었을 때 같으면 그 경찰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걸 채취를 해서 국과수에 보내서 국과수에서 실험해서 다시 결과가 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자리에서 30초 이내에 그걸 볼 수 있다는 건 기가 막힌 기술이거든요. 그다음에 장비가 그걸 다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냈을 때 엄청 비싼 장비를 갖고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그걸 갖고 한다라는 건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학이 막 발전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워낙 국과수는 이렇게 선전 잘 안 해요. 홍보 잘 안 하는 곳이거든요. 보통 안 하는데 저는 국과수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술을 우리가 잘 얘기를 또 안 해요. 왜냐하면 범인들이 막 먼저 알고 막 또 우리가 뭐 했다는 막 하니까 절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건 조금 지나간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지금 훨씬 더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이거는 인천에서 모자 실종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범인으로다가 지목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형이 없어진 거야. 둘이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가는 저런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CCTV에. 그래서 CCTV에
차가 있으니까 저 차에 과연 무게가 얼마만큼이 실리면은 저 차가 저만큼 내려앉았겠는가, 이걸 이제 의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수에서 그 CCTV에 찍혀져 있는, 보통 아무것도 안 실려져 있는 차하고 저만큼 밑으로 내려 있었으면 얼마만큼 무게가 실리면 저게 된가고 쭉 했더니 125kg인 거예요. 그러니까 125kg 봤더니 어머니의 몸무게하고 그 형 몸무게하고를 합치니까 125kg에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 차에 시신을 싣고 나갔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에 있는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라든가 뭐 CCTV 그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는 저의 아주 특별한 제가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게, 제가 마약 실험한 사람입니다. 마약하고 약동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한 3시간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잠깐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실험하는 건 뭘 갖고 실험하냐? 소변 갖고, 오줌 갖고 많이 실험을 해요. 오줌 갖고 실험하면 우리가 먹었던 게 몸속에서 변한 것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측정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소변 중에서는 한 일주일쯤 지나면 안 나와요. 근데 먹은지 뻔히 아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해서 개발한 게 모발에서 하는 실험이에요. 모발에서. 그러니까 이 약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요, 저기 까만색 있는데 그 하얀색 동글동글한 게 지금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쭉 가갖고 머리카락으로 가서 혈액하고 같이 머리카락 속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혈액은 다시 나가요. 거기 머리카락 속에 약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자라는 거에 따라서 이동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는요 0.8에서 1.3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할 때 1cm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6개월 전에 마약을 먹었다 그러면 내 머리 모근으로부터 6cm에 남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머리카락을 봐서 이 사람이 언제쯤 마약을 먹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약 먹은 그런 시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옛날에 마약 먹었지만 나 2개월 전엔 절대 안 먹었다. 그럼 2개월에 안 먹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느냐? 머리카락 갖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2cm쯤에서 안 나오고 그 전에 나왔다면 그 전에 먹었던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 국가수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 이게 지금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배워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 검사하는. 근데 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막 국가수에서 이거 개발했다 그러니까 뭐 머리를 삭발하는 사람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머리카락을 갖고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일이라는 거는요, 바로 이렇게 해결되는 건 참 없고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집념을 갖고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느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직장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는데 국가수에서는 조금 더 그런 어떤 끈기라든가 집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저한테 늘 묻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느냐.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사망을 했어요. 가수가 사망을 했고 팔뚝에 주사바늘 자국이 있어서 마약 먹은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갖고 부검을 했는데, 부검한 선생님 얘기가 참 이상하다. 이 주사바늘 자국이 보통 마약 먹은 사람 하루에 그 주사바늘을 막 28개를 찌르진 않거든요. 하루하고 2, 3일 후에 또 맞고 하는데 이 사람은 28개가 전부 다가 굉장히 신선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데, 그러더라도 주사바늘 자국이 있으니까 이건 마약 환자일 가능성이 크니까 마약 검사를 하자.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검을 하고 난 다음에 위내용물, 혈액, 소변 같은 걸 갖고 실험을 해요. 그 중에서 어떤 약물이 나오나. 근데 마약 종류는 한 300종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저처럼 마약 전문한 사람이고 또 우리 팀이 워낙 실험을 잘하니까 그 위내용물, 혈액, 소변 갖고서 금방 찾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막 실험을 했는데 딱 봤는데 뭐가 있는데 마약 종류가 아닌 거예요. 이 실험 잘못했나? 다시 하자. 다시 또 해도 안 나오고 또 해도 뭐가 보이기는 하는데 계속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종류 화합물, 5만, 7만, 10만 종류 화합물까지 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걸 못 찾으니까 밤에 집에 가서 잠깐 잠자고 오는데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꿈속에 나타나고 잠을 못 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출근해갖고 우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때 과장이었거든요.
아, 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잠을 못 잤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나를 혹히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 꿈에 내가 나타났다는 거야. 내가 그 나타나서 왜 못 잤느냐 그래서 자기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13만 종류 화합물 정도 갔더니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이건가 보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뭐 정보가 많은 게 아니었어서 막 그 정보를 찾아가면서 화학식을 그려가면서 해서 봤더니 딱 하나가 맞다는 게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게 뭔가 하고 찾았더니 동물 마취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애니멀, 동물한테 쓰이는 마취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음으로 인해서 사건이 또 막 굉장히 반전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에서 사실은 정말 집념을 가지고 찾아야지 그런 어떤 단서가 찾아진다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마지막 설명드리면요. 저한테 오늘 가장 중요하신 분들은 여기 제 강연 들으러 와주신 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한테 이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다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걱정해봐야 지금 걱정한 거에서 일어날 일이 2%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막 두서없이 앞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 과학 수사가 그래도 이 과학의 힘으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과학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과학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국가수에 대해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국가수로 가실 수 있으면 제가 아주 큰 행복으로 알고 오늘 강연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